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더 추운 것 같고, 이번 주는 계속 이제 강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17일,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17일 날 4차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0만 유튜버 있죠? 슈카월드? 슈카월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사실 17일 날 그게 떴을 때는 그냥 안 봤는데, 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가지고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헛다리를 짚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헛다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물어볼 때는 보통 이제 슈카월드란 분도 이제 물어본 게 사실 질문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아.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진 않고, 약간 공매도 얘기도 사실 안 물어보고, 공매도 얘기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데 공매도 카르텔이라든지 금융 카르텔 관련돼서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딱 빼고 그냥 소액주주 개념으로만 이제 얘기해서, 이제 옛날에 장화성 교수라든지,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 있잖아요. 대주주들이 이제 막 횡포를 부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지 그 대기업들, 어떻게 보면 삼성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자꾸 이제 높은 곳에서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소액주주 운동도 좋은데, 그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소액주주, 들은 이제 삼성 대주주가 싫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소액주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모든 기업들을 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매기들처럼, 오늘은 삼성전자, 내일은 SK 하이닉스, 모레는 에코프로, 다음은 LG화학,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페어 플레이를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플레인한, 그러니까 좀, 그냥 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또 어떻게 답변을 내냐면, 상속세가 문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기업을 이제 상속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너무 과다하게 걷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를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뭘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댓글을 한번 보니까 댓글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막 써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에 대해서도 막 얘기가 나오고, 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장하성 교수가 얘기했던 그 소액주주 운동, 이거는 이미 떼지난 얘기예요. 떼지난 얘기. 그거는 이미 너무 되게 작은 개념.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의 소액주주 이런 정도의 개념. 대기업들의 횡포. 근데 대기업이 예를 들면은 기업의 어떤 정책을 예를 들면 소액주주에 맞지 않게 배당을 안 해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런 기업들은 안 사면 되니까. 지금 이제 그 F킬라라는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참 느끼는 거지만, 그 GS라든지 이런 것들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회사는 대주주 자기들 족벌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정책을 하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정보가 딱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그냥 주가 떨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소액주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그 오픈된 정보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주식을 안 사버리면 되고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응징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 응징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게 뭐 상속세 때문에 자기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다 주식이 오르길 바라지.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주식 떨어지면 CEO들 뭐가지 날아가는데 어느 회사가 그렇게 주식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그건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코스피에 올라가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상속을 못할 만한 기업들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실무에서 저도 실무를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좀 동떨어진 얘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에서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박승열 작가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참 그 슈카월드라는 분하고 좀 다르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전 슈카월드라는 분도 뭐 좋죠. 뭐 그분도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코리아도 좋은데 슈카월드라는 분은 직장 생활을 이제 얼마 안 하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하신 분이고 박수열 작가는 30년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본인이 또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알고 뭐 기업이라는 것이 진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견지를 취할 수 있죠. 왜냐면 기업을 오래 보면 기업도 불쌍한 면이 있거든. 예. 그래서 박승현 작가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왜 치우치지 않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뭐였냐면 그분이 일단은 어떤 기업을 정확히 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그 기업이 올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분을 인정을 해줬던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융개혁당도 이제 창당을 하시게 되고 또 창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는 말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희 뭐 구독자가 오늘은 좀 구독자 말고도 좀 구독자 외의 분들도 좀 보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금융개혁당이 이제 만들어지면 전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개혁당을 만드신 분들이 물론 박지모라는 분도 있지만 박지모라는 이 그룹이지만 그 박지모라는 것의 원천은 원래 박순혁이잖아요. 근데 박순혁은 유튜버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예. 박순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유튜버가 아니고 본인은 30년 동안 기업 생활을 하고 증권업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실제로 그런 기관의 안에 있었고 본인도 그런 어떤 실제로 그 2차 전지라는 것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전형 인재.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몸담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에게 촉발된 당이 이제 금융개혁당입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런 당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이라든지 뭐 어떤 누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막 폄하하는 이유가 그 보수 할아버지들이 폄하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야, 너 해봤어? 너 10년 동안 맨날 나불거리만 했지 뭘 안에서 뭐 관료 생활을 해봤어? 아니면 기업 생활을 해봤어? 뭐 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뭐 대한 노인에 누가 뭐 이렇게 뭐 너희가 애를 낳았냐, 결혼을 해봤냐, 아무것도 안 해본 놈이 노인에 대해서 폄하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가장 이제 프라이어티를 가지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박수영 작가가 그 경험을 해보셨잖아. 그 경험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개인 투자자한테 얘기해줘서 개인 투자자 공감해서 야구 프로도 2차전 지주를 샀잖아요. 물론 요즘 막 떨어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또 그런 때가 있겠죠. 뭐 그 박수영 작가 말 맞다나 주식이 오르기 보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 떨어질 때 보면 또 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뭐 그것만 좋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융개혁당이라는 당이 창당을 해서 그 창당을 예를 들면 국민들이 돕고 그 도와서 예를 들면 그 금융개혁당을 찍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그걸 창당을 돕고 발기인으로 돕고 당원이 되든 아니면 그걸 뭐 나중에 이제 총선에서 그걸 찍을 때 가장 머릿속에 염두에 두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금융개혁당의 당원이 돼서 또는 내가 금융개혁당을 찍으면 반드시 대한민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이 제가 봤을 때 현실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계신 분이 박지모라는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사사로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당비를
뭐 가지고 뭐 장난을 치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모여가지고 뭐 이런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정치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고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그거를 이제 결국은 만들기에 한 촉발제가 된 박순혁이라는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봤을 때는 그 금융개혁당이라는 당도 반드시 그 금융개혁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요.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17일 날 대통령 앞에서 슈카월드라는 분이 질문을 했지만 사실 만약에 저는 그 슈카월드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이제 일반 기업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그냥 잘 모르고 그리고 박수현 작가는 주식 잘 모르지만 박수현 작가 얘기도 잘 안 듣고 그리고 그냥 일반인이 그냥 지나가면서 봤으면 그런 거보다 소액주주 그러네 대기업들이 배당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맞춰가지고 기업에서 유리한 정책을 저렇게 하면 안 좋은 거네. 그게 뭐 우리 ESG 경영에도 어긋나고 뭐 거버넌스가 어쩌고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맞는 얘기인데 뭔가 손에 잡히거나 소위 얘기해서 일선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막 지금 대가리가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그걸 답변하시는 대통령도 결국은 상속세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문우답이에요. 우문우답. 우문우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참 답답하긴 한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물어보시는 분이 참 아쉽겠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박순혁 작가가 나와서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장을 알고 기업을 알고 주식을 아는 사람이 딱 나와서 그냥 촌철살인 몇 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오늘 뭐 한번 어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은 좀 이제 욕 안 하시겠지. 그날은 뭐 대통령 앞이니까 막 이런저런 쌍욕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실질적인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고 물론 또 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박순혁 작가의 어떤 화답을 하고 옥신각신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그 17일 민생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뭐 의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히 핵심을 몰라. 예, 박순혁 작가께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뭐 그러니까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대가리가 깨져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해 본 적도 없어. 본인들이 원하는 건 그냥 구독자 늘려가지고 광고비 많이 받고,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뭐 지식 별거 다 하더라고요. 뭐 역사니 뭐니 뭐 다 하면서 300만이니까 뭐 그냥 여기 얼굴 나와서 그냥 하면 또 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청년의 힘이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예. 청년의 힘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채널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또 지금 그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정당, 그러니까 금융개혁당 같은 당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에서 뭐 창당 발기인하고 이런 건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채널을 가지고 계속 금융개혁당 얘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별로 없어. 그 많은 박순혁 작가 뭐 데려다가 모셨다가 얘기했던 그 채널들이 금융개혁당에 대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없어요. 벌써 얘기 안 해. 예. 벌써 얘기 안 하고 있어요. F킬러나 거기다 그런 데나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든지 하고, 나머지들은 얘기도 안 해. 언제 얘기했던, 제가 검색해보면 없어. 금융개혁당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금융개혁당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금융개혁에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그 주식시장의 디스플레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이 금융개혁당인 게 확실해. 아니, 당이 아니라 그냥 뭐라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당의 실질적인 감시와 푸시예요. 네, 대한민국은 그게 돼야 돼.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랄지랄을 해야지 바뀌지.
뭐 아무리 뭐 방송에서 얘기하고 뭐 유튜브가 100번, 100만 번을 얘기해도 안 돼. 안 돼. 왜? 안 아프거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깨구락자가 돼야, 죽을 때가 돼야, 죽기 살기가 될 때가 돼야 바뀌는 나라입니다. 그게 돼야 바뀌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응? 실제로 그 당이 들어가가지고, 예, 맨날 불러다가 괴롭혀야 돼요. 예, 금융감독원장 괴롭히고, 금감위원장 괴롭히고, 금융위원장 괴롭히고, 경제부총리 불러다 괴롭히고, 계속 괴롭혀야 돼. 거래소 사장 괴롭히고 와서 그것만 돼도 벌써 디스카운트 돼버릴걸요? 왜? 계속 뭐냐면 푸시를 주고 압력을 주니까. 예. 저는 그래야 막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무를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텐션입니다. 텐션. 실무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차이는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은요, 텐션에 있는 얘기를 까먹어. 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해. 노상 아이디어만 얘기해. 실무를 해본 사람은 아이디어로 얘기 안 해. 아이디어가 아니야. 긴장감과 텐션이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야. 그 고통을 계속 줘야 돼요. 그 고통을 주는 게 바로 금융개혁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돼요.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로 100번 얘기해봐야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걸 보시는 뭐 금융개혁당을 원래 뭐 생각하셨던 분들이든 또는 그렇지 않고 처음 보신 분이든 대한민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그게 무슨 당이 됐든 국회의원이 불러다가 계속 조지고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인이 있어야 되고 그 동인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게 금융개혁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금융개혁당이 진짜 불순한 의도로 모인 당이 아니란 말이야.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저 그 당 이름도 제가 어떤 요청을 드렸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박순환 작가께서 제도권으로 가셔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도권의 포인트가 딱 포지션이 되셔서 계속 그냥 금융 관료들, 경제 관료들 불러다가 조지는 거. 이게 바로 금융개혁당이 할 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뀐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금융개혁당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